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0쪽 펴주시고 이제 프린트는 11쪽이죠. 프린트 11쪽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강압성에서 이어서 이제 식물의 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호흡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흡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호흡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흔히들 세포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마치 광합성과 같이. 그래서 호흡은 쉽게 말하면 광합성의 역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물질 자체는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외울 때는 광합성 반대다 이렇게 외워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콩을 물에 적시고 검은 봉지로 덮어주자. 그럼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 우와, 콩나물이 많이 자랐어. 검은 봉지로 빛이 들어가지 않게 가렸는데도 잘 자라네. 콩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 콩나물이 있는데요. 콩나물은 이제 참고로 이제 빛을 쐬면 오히려 좀 초록색으로 싹이 트면서 약간 하얗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안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차단을 해줘야 하얀색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 줄기가 납니다. 콩에서. 그래서 이렇게 콩은 싹을 틔우고 자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라고 했네요. 어떻게 얻을까? 당연히 이제 호흡으로 얻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콩에 저장된 양분 자체가 있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선생님 광합성이 양분을 얻는 과정이라면서요. 근데 광합성도 안 하고 양분이 어떻게 있길래 분해가 돼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콩이나 씨앗, 즉 우리가 말하는 종자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애당초 이제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 꽃에서 열매가 나서 이 열매가 떨어지죠. 이 열매가 떨어지고 이 안에 이 씨앗이 있는 건데 이 씨앗이 다시 나와서 이제 그게 다시 심어져서 자라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씨앗은 애당초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양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 원래 있던 이 저장된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싹을 틔운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도 호흡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지금 해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고 있다는 건 햇빛을 받아서 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얗게 자란 콩나물을 먹으려면 이제 이렇게 잘 어둠 상자 같은 데 싸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고 질기고 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호흡은 이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광합성은 뭐였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그죠? 흡수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양분을 만드는 과정. 근데 얘는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정확히 반대죠, 지금. 정확히 반대입니다. 얘는 뭐 빛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아닌데 어쨌든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지금 인과 관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겠구나라는 걸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죠.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 전체입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났었죠? 자꾸 광합성이랑 비교해 보게 되는데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여백세포에서 주로 일어났었죠. 엽록체 있는, 그죠? 엽록체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났다면 호흡은 식물세포 전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세포 전체라고 했는데 사실 동물인 우리도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호흡 중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호흡은 이런 호흡이랑은 달라. 이런 호흡은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따로 부르고 이 호흡이랑은 다르고 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호흡에 대한 개념은 버리시고 호흡이 뭐라고? 세포 안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식물의 호흡 과정은 이렇습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나와. 자, 광합성이랑 정말 반대죠. 자, 광합성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광합성은 산소래.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그리고 빛 에너지가 더해지죠. 빛 에너지가 만나서 산소와 포도당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정반대죠. 호흡은 산소와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와 어떠한 에너지,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서가 아니라 소와 에너지. 이 다양한 에너지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광합성은 포도당을 얻는 과정이라면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정확히 반대죠, 지금. 정확히 반대 과정이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식물이 호흡할 때 흡수하는 기체와 방출하는 기체는 각각 무엇이다? 광합성이랑 반대다. 흡수하는 기체는 뭐? 산소다. 방출하는 기체는 뭐? 이산화탄소다. 그럼 뭐야? 우리가 동물이 실제로 외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잖아요. 그거랑 똑같네. 그죠? 우리가 숨 쉴 때 호흡이랑 다른 거죠. 숨 쉴 때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쵸? 그렇게 외워도 되겠죠? 광합성이랑 반대다라고 외워도 되고, 그죠? 자, 호흡하는 과정은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제 써서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뭐 ATP를 사용하네 마네 이 에너지가 ATP에 저장돼서 화학 에너지로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준다라는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온 참고서가 있어서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에너지가 방출돼서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데 쓴다.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식물이죠. 식물이 생명활동하는 데 쓴다. 생명활동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존을 하는 데 쓰는데 뭐 생장은 뭐죠?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싹을 틔우는 거? 싹 틔우기? 꽃 피우기? 이런 거 할 때 활발해지죠. 꽃 피우기? 뭐 이런 것들. 생존, 생장, 뭐 싹 틔우기, 꽃 피우기 등등등 여러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즉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호흡을 한다. 맞는 말이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호흡을 한다. 맞는 말이라고, 그죠? 광합성은 하는 세포만 하지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세포 여기에 진짜 별표 엄청 많이 쳐놔야 되는 거죠. 광합성과 다른 정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뿌리, 줄기, 잎이 자라고 이게 생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라는 걸.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등의 생명 활동을 한다. 자, 지금 해보기 활동, 식물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호흡을 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기체를 확인할 때는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을 할 때는 이제 깐부기부를 갖다 댔었죠. 그죠? 깐부기부를 갖다 대서 이제 뭐 활활 타오르면 산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할 때 발생하는 기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식물이 호흡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뭐 실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간단한 실험이죠. 하나는 이제 수조 두 개를 놔서 하나는 식물과 이제 석회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석회수만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더라.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이제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칼슘 성분 때문에 이제 걔네가 앙금 생성 반응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앙금이 생성돼서 이제 뿌옇게 변하는 겁니다. 하얀색 앙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 생성되는데 이제 그러면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를 만나나 보다. 그러면 원래대로 무색으로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없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만 지금 뿌옇게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만 뿌옇게 흐려지고 나는 변화가 없다. 즉 가에만 CO2 생성됐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어두운 곳에 있었으니까 얘는 광합성은 하지 않았어, 식물이. 즉 얘는 호흡만 일어났을 때 호흡은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면 이제 광합성은 안 일어나고 호흡만 일어나게 될 텐데 호흡만 일어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더라. 즉 빛이 없을 때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빛이 없을 때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식물은 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겠죠. 그죠? 자, 끝에 이제 141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죠? 네, 1번.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생물 활동에 필요한 뭐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다. 2번. 싹이 트고 있는 콩을 넣은 이런 보온병이 있다. 싹이 트고 있다는 건 뭐다? 싹이 트고 있는 건 호흡이 일어난다. 호흡이 그냥 일어나냐?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이게 평상시에 쉴 때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필요가 없는데 막 무언가를 할 때는 에너지를 막 폭발적으로 이제 방출시켜야 되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가만히 있을 때는 호흡이 그냥 평상시처럼 일어나다가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거나 할 때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자,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에너지가 방출이 많이 된다. 에너지 방출이 많아진다. 근데 이 에너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에너지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는 생명 활동에 쓰이죠.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됐어?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열 에너지로 가서 온도를 높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온도계 왜 꽂아놓은 거야? 아, 호흡을 많이 하면 에너지 방출이 많아져서 열 에너지로도 어쩔 수 없이 전환이 많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아지겠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도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겠죠. 그죠? 안 보이네. 아이고. 그쵸? 그래서 싹이 트고 있는 콩에서는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과 다른 물질대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근데 뭐 다른 물질대사 과정은 우리 모르니까 이 말은 솔직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 이렇게 모범 답안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호흡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싹이 트고 있는 콩에서는 에너지를 얻는 호흡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써줘도 완벽하죠. 오히려 이걸 넣는 순간 좀 더 이렇게 산만해지는 느낌이죠, 글이. 뭐 근데 이번엔 서술형 없으니까 그냥 호흡 때문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학습지 답하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올려줄게요. 네, 142쪽, 143쪽 이제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해보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봅시다. 호흡은 이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면 광합성은 빈에너지를 흡수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서로가 완전히 반대인 과정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나온다는 건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가 반대 관계임을 설명할 수 있고 뭐가 다른지 차이점들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과서 142쪽, 그 다음에 그 프린트 13쪽입니다. 프린트 13쪽. 자, 지금 보면 들어가기에 낮에는 식물이 공기 중으로 산소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거 왜 그래요? 낮에 식물이 공기 중으로 산소를 많이 내보내는데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뭐죠? 광합성. 낮에는 빛에너지가 많아서 식물이 빛에너지를 흡수해. 그죠?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럼 밤에도 산소를 많이 내보낼까? 아니겠죠. 왜냐면 밤에는 빛에너지가 없잖아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 아, 그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러면 낮에는 호흡이 안 일어나요? 아니죠. 낮에는 호흡이 일어납니다. 낮에도 호흡이 일어나요. 하지만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초월하죠. 이해되나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초월하죠. 따라서 생성되는 산소량이 소비되는 산소량보다 많습니다. 소비되는 산소량은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요. 광합성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산소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쵸? 자, 낮과 밤에 온실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은 같을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아니다. 왜냐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 산소량이 많다. 왜냐면 산소가 생성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보다. 근데 밤에는 광합성 안 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량이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량은 많아진다.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보면은 이건 지금 낮이죠. 자, 낮에는 지금 호흡과 광합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근데 차이가 있어요. 낮에 한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증가하죠.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능가하죠. 증가가 아니라 능가. 그죠? 근데 아침이나 저녁 이럴 때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저녁. 자, 밤과 낮의 사이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거의 비슷하겠죠. 괜찮아요? 점점 광합성량이 줄어들 테니까. 빛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죠? 근데 밤에는 어떻냐? 밤은 호흡만 일어나죠. 빛 에너지가 없을 테니까. 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에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합성 하겠죠, 약간은. 근데 이제 그렇게 푸르스름하고 뭔가 달빛과 태양빛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고 해도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달빛이나 가로등빛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긴 할 테지만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안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밤에는 그냥 호흡만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뭐 달빛, 가로등빛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즉 한낮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소량이 지금 산소는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광합성. 잘 안 보이겠다 이거. 다시 쓸게요. 뭔 색으로 해요? 얘 말은 이제 광합성이 우세하다. 그죠? 우세하다. 따라서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반대로 썼어. 왜 이러냐? 자꾸 왜 이러냐?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감.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침과 저녁에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비슷해졌을 때는 둘이 비슷하다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산소만큼, 즉 호흡에서 들어간 산소만큼 광합성에서 소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나온 산소만큼 호흡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들어간 만큼 나오고 이제 이산화탄소도 들어간 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어? 아무것도 이동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동을 똑같은 양으로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간 만큼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간 만큼 나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건 결국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우리 눈에는. 그 순이동이 0이다라고 합니다. 순이동이 0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냥 들어간 만큼 나온다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우세하죠.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우리 몸처럼 마치. 호흡만 일어날 때 우리 몸이랑 똑같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예쁘게 표로 정리할 거예요.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인데 이 표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선생님이 교과서 사이트에 있는 표에서 살짝 보강을 했어요. 교과서 사이트에 뭐가 없었냐면 얘네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넣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광합성, 호흡 이제 한번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그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라면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죠.
자, 요거 체크. 그다음에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게 광합성이라면 호흡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낮에만 이라는 얘기죠. 얘는 밤낮 상관없이 항상. 그죠? 그다음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너무 중요하죠? 호흡은 반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완전 반대다. 그 다음에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특히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 흡수하죠. 빛에너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제 주로 화학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거든요. 화학에너지가 뭐냐면 그냥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우리 몸속에 이제 수많은 물질들이 있고 그걸로 이제 그게 에너지인데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주로 방출을 하고 또는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열 에너지. 아까 싹튼콩에서도 보다시피 열 에너지로 일부 전환이 되긴 하지만 생명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화학 에너지다.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다.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 즉 여백세포였죠. 주로 여백세포. 주로라고 했어요. 여백세포가 아닌 세포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주로 여백세포. 그다음에 호흡은 모든 세포, 살아있는 세포라면 다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광합성은 굉장히 식물이나 그런 독특한 몇 종의 이제 생물에서만 일어난다면 호흡은 세균부터 동물, 균, 모든 개에 있는 그런 생물들에게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현상이죠. 자, 해보기 활동에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서의 기체 출입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는데 낮과 밤일 때, 자 이거 선생님 쭉 설명했죠. 낮일 때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크다.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크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남.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 사이 아침과 저녁 어딘가에서는 광합성과 호흡량이 비슷해지는 때가 일어난다. 이 사이 아침과 저녁의 어느 순간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거의 비슷해지는 순간이 온다. 자, 요 정도를 기억해 줍시다. 그죠? 교과서에는 밤과 낮으로만 이제 했지만 사실 사이에 아침과 저녁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비슷해지는 순간이 온다. 이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 광합성에서 산소를 생성하는 만큼 호흡에서 갖다 쓰고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만큼 광합성이 갖다 쓰는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해가 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 지면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식물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별로라고 했는데 그죠? 우린 지금 모든 별로 할 수는 없고 낮과 밤에 이 식물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출입이 각각 어떻게 일어날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둘 다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호흡이 갖다주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서 다 쓰고도 모자라서 밖에서 더 끌어다 쓰고 호흡이 이제 광합성에서 주는 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호흡에서 쓰고도 남아서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뒤에서 정리합시다. 뒤에서 정리하고 일단 지금 말로만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공으로부터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호흡의 과정 때문에.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자, 당연히 지금 자, 보면 지금 간은 지금 호흡만 일어나고 있죠. 호흡만. 왜냐면 산소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자, 얘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간은 밤이에요. 밤. 그죠? 밤이죠. 호흡만 일어나죠. 그래서 기공에서 그래서 산소는 호흡 때문에 산소는 어떻게 되냐요? 소비되죠. 소비됨. 이산화탄소는
생성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산소가 소비된다니 산소가 들어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산소 들어감. 기공으로 들어감. 자, 앞으로 빠른 필기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산소는 O2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로 쓸게요. 이렇게도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산화탄소, 산소 보면은 지금 얘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나가는 방향도 살짝 있긴 하지만 들어오는 게 더 크죠. 들어오는 게 훨씬 크죠. 들어오는 게 더 굵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 역시 잠시 PPT가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좀 썼는데 필기가 조금 달라졌죠. 자, 산소가 소비되었다는 얘기는 가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밤이고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가 소비되고 있죠. 즉 들어가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 지금 얘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방향도 있긴 하지만 들어오는 게 훨씬 굵다. 즉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이제 들어오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더 굵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랑 반대네요. 가랑 반대라는 얘기는 호흡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광합성, 호흡이 둘 다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한낮이라는 거죠. 한낮. 한낮인데 둘 다 일어나긴 해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있잖아요. 그죠? 광합성 양이 단지 호흡량을 능가할 뿐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낮이 항상 중요해요. 한낮이 어렵습니다. 자,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산소는 어떻게 되나요? 산소는 생성이 되죠. O2는 생성이 되죠. O2 생성량이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는 어떻게 되죠? 산소는 소비되죠. O2 소비량. 쉽게 말해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굵은 화살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이산화탄소 봅시다. 이산화탄소 CO2죠. CO2. 자, 이산화탄소 CO2의 소비량이 왜냐면 광합성 결과 CO2는 필요하니까 즉 CO2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호흡 결과 나오는 CO2 생성량보다 크다. 즉 얘는 뭐냐면 들어간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거죠. 쓰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크게 나와 있네요. 즉 그 결과 얘를 합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산소 O2가 생성되었고 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가 소비되었죠. 즉 들어가고 있죠. 소비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공으로. 그죠? 이 모든 건 그리고 얘들아 기공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당연히 기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 화살표 굵기가 똑같아. 그죠? 들어간 만큼 나오고 나온 만큼 들어가고. 그죠?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얘는 아침과 저녁이란 뜻이죠. 아침과 저녁. 들어간 만큼 나온다는 건 뭐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다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O2가 생성된 만큼 소비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만큼 소비될 거고. 그럼 들어간 만큼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즉 빵. 그죠? 실제로 출입하는 걸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왜냐면 지들이 광합성한 걸로 쓰고 뭐 알아서 채워넣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광합성 호흡을 지들끼리 반복하면서 둘 다 일어나서 하지만 같은 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성된 만큼 소비되는 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뀌었네요. 소비고 얘가 생성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얘는 같아진다. 즉 순이동이 0이다. 순이동이 0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길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림에 표현한 기체 출입을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에 관련지어 글쓰기를 해보자. 얘를 선생님이 지금 길게 쓴 얘를 정리한 글입니다. 보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밤에는 호흡만 함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플러스 아침과 저녁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져서
기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죠? 자, 수족관에 수초를 많이 넣을수록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유리할까 과연? 자, 열대어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즉 뭐냐면 식물의 광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내뿜을 거고 그 산소를 열대어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물고기는 숨을 안 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도 세포들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세포는 호흡을 해야 돼. 우리처럼 숨을 들이마시진 않더라도 세포는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산소를 어디서 얻느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실제로 이런 수초들의 광합성으로 얻기도 하고 이제 물에 원래 녹아있는 산소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산소들을 이제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유리할까? 찬성 측 있죠. 자, 당연히 광합성을 하면 산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열대어의 생명활동이 유리할 거야. 수초를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 의견도 있겠죠. 왜? 밤에는 자, 여기 밤에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아 산소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만 내뿜기 때문에 생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즉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넣어야 된다는 거죠. 수초도 적당히 넣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43쪽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지금 잠깐 풀어보고 한번 답 맞춰봅시다. 1번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는 뭐를 흡수하고? 그죠? 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을 할 테니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죠? 당연히 광합성의 결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면 빛이 없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림은 이렇게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다. 자, 별표 중요하죠. 자,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 이 공통점 보면 세포 내에서 일어남. 이게 공통점이죠. 이 공통점도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니까 외워두세요. 차이점에 강조를 두지만 우리는 이제 공통점도 있죠. 이제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는. 실제로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는 공통점 말고 플러스적인 공통점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랑 관련 있죠. 에너지 관련.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표 선생님 별표 친 거 외워달라는 거 그거 쓰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광합성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지만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전혀 다르다. 광합성 빛 에너지 흡수하지만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호흡은 산소를 흡수한다. 반대로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즉 둘이 역반응이야. 그다음에 광합성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플러스로 얘는 엽록체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모든 세포. 그죠? 요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네, 요 학습지 답도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